네, 키워드를 통해서 시작에 대한 아이디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랭킹5 시작하죠. 오늘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마침표 잘 찍어보면서 내일 7월 잘 준비해 볼 오후에 5가지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관세와 실적, 그 사이에 고민이 되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수 가파르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사실 역할이 반도체가 크지 않아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는 하락, SK하이닉스의 상승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본부장이 또 월요일날 뵈니까 색다릅니다. 자, 오늘도 이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겠죠. 민감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 속에 반도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관련된 노이즈는 다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 또한 영향권 안에서 주의를 해야 될지 전략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뭔가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세에 대한 어떤 좀 뉴스가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지금의 경우 이제 주가 변동의 자체가 좀 크진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좀 불확실성이 이미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관세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저항라인을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소간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분위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반도체 관련주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 관세보다도 뭔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좀 업황에 따른 개선 분위기로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주가 영향에 좀 더 큰 폭으로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AI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견조한 수요도 확인을 좀 하는 상황에서 HBM의 탑재된 어떤 생산 능력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조금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뭔가 새롭게 좀 도약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우 이제 관세에 대해서 다소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업황 쪽으로 좀 더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지지 여부도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긴 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좀 30만 원 선 이 돌파를 앞두고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뭔가 30만 원 선을 좀 돌파해줄 수 있는 그런 여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6만 원을 앞두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주춤거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6만 원 선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오히려 앞으로 흐름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또 관세에서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세에 따른 이야기에 따라서도 주가도 어떻게 방어를 해주느냐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치고 올라가는 부분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본부장님 그러면은 여력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더욱더 힘이 발휘돼야 되는 쪽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하이닉스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하겠지만은 앞으로 또 얼마만큼의 주가로 올라갈 수 있으면 모멘텀이 생겨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게는 좀 아쉽게도 이 HBM 부분 쪽에서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뭔가 차세대적인 좀 기술력이라든지 HBM 부분의 어떤 주도력 이런 거를 따져본다면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강한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원 선을 어떻게 뚫어주는지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황 팀장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관세 부분을 팀장님의 시선으로는 더 높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곧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될 거잖아요. 네. 7월 자체가 실적이 펀더멘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달이기도 하다 보니까 궁금해요.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략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많이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하이닉스 3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6만 원 또는 6만 2천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상당히 높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야 사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주가 위치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 지난주 증시에서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총기리를 차지했죠. 네. 그리고 계속 뭐 지난주에 ETF 관련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팔란티어가 조금 급락이 좀 나왔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과 그 하드웨어 쪽, 올해는 계속 저는 소프트웨어 쪽을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국에서 유동성이 다시 좀 풀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드웨어 쪽이 실적이 좋은, 당장 실적이 좋은 하드웨어 쪽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 주도권을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도 분명히 그 결을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HBM 쪽에 조금 더 어디가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느냐, 단순하게 좀 디램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사실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주식상 성격상 그 파괴력이 좀 저는 작을 거라고 보고 여전히. 네. 다만 이제 하이닉스,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고, 하반기에도 이 결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가이던스를 얼만큼 주느냐. 다만 계속 이제 뭐 퀄테스트 통과했네 만에 이 이슈가 계속 늘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만으로는 단순하게 뭐 할 거다라기보다는 확실한 무언가가 좀 팩트가 좀 있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주가의 트리는 좀 분명히 있겠죠.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그냥 대기하시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봐요. 주가 위치나 차트를 보시면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는 다 만들어놨거든요. 다만 뭔가 트리거가 뭔가 없어 보이는 약한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네. 사법 리스크 해소 막바지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17회 일정도 주목을 시장에선 받고 있잖아요. 네. 이 관련된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의 트리거로 미칠 아니, 영향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 사법 리스크는 삼성은 일단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삼성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삼성이었기 아하.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법 리스크가 큰 회사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요소는 HBM과 관련된 여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사들어갈 때 7월부터 다시 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얼마큼 살 것인가, 하이닉스를 살 것인가,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 또는 비중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야 매수를 해야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주가가 더 올라온 상태, 한 6만 2천 원 넘어간 상태에서 사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넘긴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반도체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오늘 저희 두 번째 키워드에서 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넘어가서 충분하게 여기서 시간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로 일단은 키워드는 저희가 설정은 했는데 여기서 원전과 함께 LNG,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출발은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원전으로 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흐름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본부장님께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해서 원전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궁금한 건 사실 주말 동안 계속 서프라이즈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 7만 원 선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원전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쪽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건지 요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LG가 그랬잖아요. 인물이 여기 출신이다라는 거의 변동성이 워낙 커져버렸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원전의 대장주의 역할, 그 상징성이 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투자자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원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충분히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지고 했었고요. 특히나 원전의 경우가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렇게 좀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 원전에 대해서 뭔가 특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를 더욱더 주목이 될 것이고, 그중 하나 바로 우리나라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원전에 대한 어떤 좀 확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경우 이제 새로운 시장이 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원전 해체 관련 이렇게 사업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전 해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장까지 좀 열렸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전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원전이 이런 기대감을 안고서 사실 주가가 좀 몇 달간 강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죠. 물론 중간중간마다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좀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간다면은 충분히 주가의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원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좀 개별적인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장초반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전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이 정부의 이렇게 인선 제로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일단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현재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장초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가 오히려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꼬리를 길게 달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이슈로만 작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추세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고 계신다면은 이 11선을 좀 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 추세 매매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짧게요. 지난주 후반부터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길게 원전 보신다고 했으니까 해체 관련주가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번 주 초반에 신규로 생각을 하신다면 조정권에 있는 해체 쪽이 좋을지 아니면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쪽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지 어느 쪽 보세요? 일단 해체 관련해서는 아마 거의 대장주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우진 엔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진 엔텍의 경우 현재 이제 마이너스 5%대에 하락하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좀 세론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매물을 내놓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원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이미 재료가 나와서 주가 조정이 나오는 종목보다도 오히려 좀 더 시세를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유지되는 쪽을 봐야 된다라는 원전에 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를 조금 연결해서 하고 싶은 건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오늘 재료가 많아서 어디를 봐야 될지 그리고 거기서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황 팀장이 SK 이노베이션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길래 뉴스 많이 찾아봤습니다. 한 축은 리포트 보면 정제 마진이니까 쭉 봤는데 혼자만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2차전지가 같이 올라 찾아봤더니 SK 온 관련해서 뭐 투자 모멘텀, 이제는 뭐 가동률 높아진다 이런 이슈를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쪽 이슈로 봐야 돼요? 지금은 정유의 모멘텀 아니면 2차전지 쪽의 성격 아니면은 뭐 상장 쪽이 안 되면서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SK 이노베이션에 지금 담기고 있는 건지 상승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배경 먼저 여쭤볼게요. 조금 SK 이노베이션은 좀 특이한 케이스기는 네, 합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유튜버님께서 매우 싼 주식이다라는 추천도 좀 있었고요. 아, 그것도 있었군요. 그 이슈가 좀 있었고요. 사실 지금 정유주 중에서는 가장 뭐 다 비슷하게 저렴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요소들이긴 합니다. 왜 하필 SK 이노베이션일지는 저도 좀 더 살펴보시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정제 마진이나 유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요인이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뭐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질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주가 신성장 동력이 나올 거면 뭔가 폭발적인 영업이익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잠깐 급등했음에도 주가는 그냥 반짝하고 그냥 말았죠. 예, 그런 네.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단발적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화학 제품들도 이제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 석유 화학 회사들이 SK 이노베이션 포함해서 앞으로 성장하기에는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이제 중동과의 경쟁도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시기가 이제 2025년 이후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서의 엄청난 성장을 사실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종목별로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한 당의 PBR 지표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성과를 받는다면 조금 더 그 가운데서 유독 조금 재무 개선이 나오는 기업들은
오늘처럼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지금은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수급 이슈로 보는 게 일단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아직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거나 정말 회사가 지금 저렴한 구간이다. 이거 이슈 외에는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다. 이슈 외에는 아직 업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 사실은 없습니다. 중복 상장 네. 논란이 제외됐다라는 모멘텀도 상당히 크게 반영될 가능성, 지금 이 시작일 가능성도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안겨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좀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인적 분할하려고 했다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리바운딩해서 올라오는 그런 국면들인데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중복 상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SK이노베이션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오늘 작용했다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보고 좀 더 팀장님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할 때도 반도체 관세 영향 받잖아요. 관세 이야기라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이 에너지 쪽에서 나옵니다. LNG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LNG 키워드에서 흐름을 확인을 좀 해본다면 이 멘트를 더 주목해야 될까? 이번 주에 계속 볼만한 키워드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미국 측에서 알래스카 LNG 참여 관심을 보였고 뭐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라고 써진 뉴스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관광 관련주로 나온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서 뭐 LNG 섬까지 가야 되는 건지 테마 그 이상으로 지금은 볼 수 있는 초입인지 궁금해요. 유예기간 끝자락 그리고 협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목도 전략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LNG 관련해서 하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를 저는 이제 약간 고민인 게 한동안 이제 LNG가 좀 뜨겁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때가 그때만큼 다 지금 주가가 똑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관련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좀 익숙했던 부분이고 사실 오늘 정도 보면은 이 관련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가 상승폭이 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일단 어느 정도 재료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이슈라고 좀 보긴 어렵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나 좀 주춤거리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고 일부 관련주의 경우 장초만 올랐다가 또 다시금 좀 하락하는 또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진입을 좀 분달하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좀 더 분위기는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판단되지만은 아무래도 이미 이슈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재료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물론 오를 만한 재료가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은 뭔가 추세적인 상승을 노린다라기보다도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일단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일부 관광 관련주들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NG 쪽 이 반응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주가가 제일 먼저 좀 반응했었고 또 어느 정도 상승폭도 컸던 종목들이 바로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시세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대장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관련주라든지 좀 더 피팅 밸브 쪽 이런 종목들 좀 더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빠르게 나타나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중소형 관련주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탄력이 있는 쪽 중소형주 위주로만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에너지에서 좀 담아봤습니다. 자, 정책 관련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쪽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죠. 먼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아직까지도 이 시대의 변화, 흐름이라고 본다면 하락세는 계속 기회의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관련주 흐름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미국 시장에서도 서클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도 좀 내렸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관련 주식,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은 좀 조정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리고 주가가 확실히 먼저 너무나도 재빠르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이 좀 다른 주도주 섹터들이 올라오는 날이라고 하면 충분히 수급을 일정 부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대부분 투자 위험, 투자 경고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아마 공식적으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끼리 약간 매매 트레이딩 하면서 또는 스마트 머니들이 좀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앞으로도 저는 매매 기회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봐요.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 자체가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이거를 규제화하면서 이제 틀 안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뭐 주가의 변동성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매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번에 급등했던 주식들이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또 다시 모멘텀이 불어서 올라간다면 다시 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두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7월 달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대부분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실적은 거의 다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 관련 주식들, 수출 관련 수출이 잘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가는 거는 빠른 수급들이 가는 건 당연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기 지나고 나면 길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일 겁니다. 이 시기 좀 지나고 나면 뭐 그 안에서의 자잘한 변동들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또 기대를 해볼 만한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7월 발의를 목표로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7월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여기서는 무언가 강력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미 주가는 그런 부분까지 저는 다 미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지니어스법이 다 해서 발행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뭐 물리셨던 분이라도 예를 들어 네.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매도를 하시기보다 아마 만약에 최고점에서 근처에 사셨던 분이라면 손실이 좀 크실 수도 있는데 섣불리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워낙 변동성이 커서 보유자분들도 고민, 신규로도 생각을 하실 텐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또 다른 축을 본다면 상법이잖아요. 오늘 지주사들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법 개정 간담회도 열려서요. 뭐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뉴스 생성 과정에서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일정 며칠이다라고 나왔잖아요. 7월 4일이라고 한다면 이 날짜를 상법 관련주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허들이 많고 정말 그게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는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게 이번 좀 맞을지요? 네, 뭐 상법 관련주 한다면 이제 지주사 관련주로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의 경우가 이 자회사의 배당 수익에 의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법 개정에 따라서 자회사의 배당 확대가 이 모회사 수익으로 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단 상법 개정이 완전히 좀 처리가 되기 전까지 좀 꼼꼼히 우리가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일부 정책 관련주들이 또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좀 빠른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법 개정 관련주의 경우는 조금 더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는 좀 추세를 유지를 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손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지주사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필요하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가 또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물론 세론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좀 더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든가 추세적인 흐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경우 주요 지주사들 좀 더 추세 매매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 매매라는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도 전략 이야기 좀 많이 해보도록 하죠. 소비로 일단 묶어봤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에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올 화장품 수출액이 미국도 처음으로 제쳤다라고 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나온 데이터에 화답하는 오늘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수출액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이대로 추이라면은 프랑스 다음으로 한국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황 팀장님, 오늘 뭐 실리콘2의 호가창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거래까지 실립니다. 화장품 수출 모멘텀으로 잘 간다라는 이야기 네. 정말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까요? 7월 실적 시즌에 오히려 더 갈지
아니면은 조정이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워낙 실리콘 투어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정말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2도 그렇고요. 오늘 한국 콜마도 그렇고. 네, 맞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한국의 OEM사들, 그다음에 메이커 업체들 모두 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사실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론을 경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환경은 지금 사실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화장품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가.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시작인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7월 달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고 개인적으로는 매매하기가 참 좋은 환경일 거라고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오고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었고 다 투자자들마다 눈높이들이 다 다를 상황일 겁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는 이 정도면 생각보다 별로 안 좋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라면 앞으로는 당연히 유럽 따라가고요. 네. 중국이 이제부터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뭐 짧은 영상들이나 중국과 관련된 짧은 영상들을 보면 확실히 화장법이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거든요. 확실히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 여성분들이 기초 화장품 한 3개에서 4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몇 개 쓰는지 아세요, 혹시 앵커님? 평균적으로? 제가 한 6개 정도? 제가 2-3개를 쓰고 있기 네. 때문에 잘 가늠이 안 안 됩니다. 되시네요. 예, 예. 평균적으로 6개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6개요? 네. 근데 이제 그 2개 정도를 미국 여성분들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소 화장품들이 작년, 재작년에 굉장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고 라실 우리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거 미국식 화장이다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되게 굉장히 한국 사람처럼 화장을 하네라는 영상으로 사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까지도 확실하게 저는 추가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눈높이와 주가가 얼마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라가느냐 그 차이가 주가 이제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어내긴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실리콘2 같은 배급사가 될 거고 유통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점은 작년에는 중소형사들이 확실히 좀 성장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는 큰 회사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형 화장품 메이커들이 올해부터는 그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크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실리콘2나 뭐 다른 뭐 APR이나 파마리서치나 이런 종목들 많이 보셨을 건데 올해부터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대형 브랜드사들도 같이 좀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대형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자.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시장의 눈높이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챙겨볼게요. 시장의 눈높이가 저 아래 있고 기대치가 낮은 종목 주가도 낮은 쪽에 있다라면 어떨까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가 12%나 올라요. 사실 황제주였던 종목이기에 지금 이만큼 올라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마음 쓰리긴 한데 본부장님 눈높이가 게임은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오늘 뭐 중국 판호 이야기 나오면서 오른다고 하는데 그동안 중국 이슈에 좀 무감각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낮은 위치에서 주목받을 시기 어쩌면 눈높이가 낮은 종목의 시기가 오기도 했을까요? 사실 이제 게임주의 경우는 이게 한한령 해제 관련 소식을 해서 좀 들썩들썩하긴 했는데 화장품처럼 뭔가 시원한 모습은 좀 보여지는 없었어요.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게임주에 좀 관심을 둬야 될까 한다면은 사실 게임주 안에서는 뭔가 좀 개별적인 이슈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지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게임주의 경우 이제 신작 출시 그리고 주요 게임들이 얼마만큼 이용자 수가 많은지 또 매출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을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 경우는 아무리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하반기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거든요. 신작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신작이죠. 신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요 게임주는 좀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신작에 대해서 어떤 기대거리가 있다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게임주의 경우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환경보다도 좀 더 개별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특히나 대형주의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봐야 된다. 결국은 매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게임이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게 매출로 찍혀야 된다라는 점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게임, 화장품 중심으로 이야기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론 중심으로 비만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 오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페트론이 22% 가까이 하락하다가 밑꼬리가 길게 달려서 지금 6%로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부작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뭐 관련주들의 흐름이 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가 오늘 가장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오는 것 일라이릴리 협업 이슈 때문인 네. 건지 오후장 기준으로 낙폭이 많이 만회돼 버렸거든요. 워낙 강력한 키워드 비만이었던지라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요? 워낙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려고 할 수 있는 위치긴 했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이라면 이제 뭐 손절이 뭐 차익 실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여차하면 손절매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들이었는데 사실 뭐 치명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부작용이고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추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 주가가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많이 말해준다고 봐요. 일단 오늘은 뭐 워낙에 다른 섹터들이 좋다 보니까 수급을 일정 부분 뺏기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비만약은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추가적인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바이오업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하반기에 사실 좀 약간 다크호스처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7월은 아니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돌아가면서 시세를 많이 낸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는 시장을 힘을 못 내고 있는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1등인 알테오젠이 사실 힘을 못 내고 있죠. 네. 상반기에 회사가 뭔가 바뀌었느냐, 뭐 악재가 있었느냐,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가만 못 갔을 뿐이죠.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알테오젠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트리거로 주가가 반영을 해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하고 저는 비슷하다라고 봐요. 항상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네. 무엇이 트리거로 나오느냐. 예, 그게 트리거가 싸다 또는 어떤 신약 개발, 기술 수출 이런 모멘텀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종목들은. 근데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명분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아마 3분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이런 뭐 이제 상반기에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항암제들을 보면 이제 바닥은 잡아가면서 들썩 이제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가 확실한 주도주가 됩니다. 주 섹터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확답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다크호스 그 이상은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수출 모멘텀이 나오는지 그리고 알테오젠이 힘내는지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모멘텀까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여기서 오늘장 랭킹5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황희연 팀장, 김진경 본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